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오늘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사과 메시지,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사과 메시지를 냈죠. 이래서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과연 이것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이게 좀 혼재돼 있는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강전혜 대변인께서는 국민의힘에 계시고 하니까 이 다양한 혼재되어 있는 이 현재의 국민의힘의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네. 그 메시지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전원이 죄송하다, 사죄드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흠. 장동혁 대표도 의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내고 있는 메시지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 이 정도의 발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짚은 부분, 그거를 다시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에 했던 메시지랑도 그렇죠. 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은 거 그 아니에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고 예, 예. 그거를 헌재에서 판결문에도 음흠. 인정을 해서 넣어줬었던 것이고, 그걸 장동혁 대표가 지난주에는 지방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메시지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보수층에서는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정당,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할지, 이게 당대표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본인이 당대표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선출을 한 전당대회가 100일 된 날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럼 여기에 있어서도 더 책임감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과 메시지들이 지금 25명. 네, 좀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장동혁 대표는 약간 결자 해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 저들은 계속 사과하지 않는구나, 반성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쉽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는 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이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각계 이렇게 한 듯한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단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어 하나 해야죠, 조어.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그런 속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간발의 장동혁 짱상 힘내라 장동혁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 오늘 그 25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사과 성명을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위 말하는 친한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처음 본 이런 거에 처음 보는 최영도 의원도 있고요. 예, 뭐 삼선의 김성원, 송석준, 신성범, 뭐 사선의 안철수, 권영진 의원도 있고. 예, 네. 권영진 의원도 있고, TK 쪽에 그 조은희 의원도 있고, 막 이제 뭐 이게 친한계의 목소리라고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송원석 원내대표 사과했죠. 뭐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계엄은 선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고 여당 중진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할 뭐 말이 이렇게 없다. 뭐가 맞아요. 됐든 하여간 사과의 톤과 수위는 다 다르지만은 장동혁 빼고 다 사과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대표가? 저는 보니까 쫓겨나겠다. 아, 이런 상황이면. 예. 국힘이 5년 됐잖아요 지금. 2020년부터 당명 바꿔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8명입니다. 5년 동안 5년 8명. 동안에. 당대표는 몇 명인 줄 아세요? 당대표는 4명이에요. 예, 비대위가 더 익숙한 당입니다. 이 당은. 항상 이 중진의 힘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암투. 그래서 끌어내리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준석 성상납 의혹해가지고 끌어내리고 뭐 이런 거 진짜 익숙한 당이거든요. 핵심 이익을 지금 어쨌든 본인들이 안 나서고 장동혁 대리로 내서가지고 어쨌든 한동훈이 권력 잡는 거 막았잖아요 일단.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얘 안 되겠어 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또 끌어내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보기엔 지금 장동혁 혼자 빼고 나머지가 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고립이에요 고립. 간당간당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내용 형태가 되려면은 또 과거에 한동훈 대표 때 그랬었던 최고위원들. 것처럼 예, 최고위원들의 사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은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사과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너무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쳐다보지 않는 그 네.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계속 20%대 머물고 그러니까 있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본인이 이기지 않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 인생이 어떻게 가게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에서 강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당대표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은데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은 그동안에 아직 총선이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TK 쪽에서 이제 대거 당선이 되다 보니까 중도의 민심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란 것 아니냐. 의원들의 그 감각이 임기도 남아 있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방선거를 뛰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지금 점점 타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체제의 어떤 변화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내부에서 잉태될 수가 있나요?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근데,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내려오는 결단 뭐 이런 건가요? 내려오지는 않겠죠.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도 본인의 변화 가능성을 네,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전향적 변화. 근데 그것도 사과 메시지가 나갔을 때 국민들께서 처음에는 이거 그냥 선거 앞두고서는 하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실 거예요.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지 않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광주 갔었는데 그때 결국 참배도 못했잖아요. 네, 많은 네. 시민들께서 뭐 문제 제기를 하셔갖고 그랬더니 앞으로 매달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연 매달 광주에 갈 만한 모습인가? 이것도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좀 김준일 그렇습니다. 평론가는 지금 강전의 대변인이 얘기한 장동혁 대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변화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아요? 아니 이분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지금 1도씩 왼쪽은커녕 1도씩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파 라이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인데 네. 이 표변하는 거는 신뢰감을 매우 떨어뜨리거든요. 갑자기 이쪽에 있다 확 바뀌는 거. 예, 윤석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잘한 일이 많다, 잘못한 일이 많다. 네. 잘한 일이 많다. 꼴찌가 윤석열인데 12%만 잘한 일이 많다라고 했고 네. 잘못한 일이 많다. 1등이 윤석열인데 77%예요. 정당 지지율이 24%인데 지금 12%를 붙들고 이거는 하방 압력만 있는 거죠. 뭐 윤석열의 잘한 일이 많다가 한 35, 40은 나와줘야지. 윤석열을 붙들고 앉아 있어도 이게 손에 계산이 되는 거. 이거 산수예요, 산수.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저러고 있으면은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든 말든 국민들은 그냥 진짜 뭐 애걸라고 지금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국민들이 뭐 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거의 그 상황이에요. 저는 좀 뭐 개인적인 바람은 아직도 우리 지명직 최고가 비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 대표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발언을 하고 좀 국민들께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인사를 좀 지명직 최고 같은 데로 넣어서 최신의 목소리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될까요? 쉽진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보시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스스로가 넘어가는 것이 좀 민망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뭐 제가 남의 당을 뭐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평론가라서 다 이렇게 논평도 하고 걱정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장동혁은 지금 리틀 윤석열이 돼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네, 제가 전에 들은 바로는 일단 그 국회 출입 말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제일 연차가 낮은 기자들하고 많이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장 대표는 한 번 정도는 말진들하고도 술도 먹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말진들이 이제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연차가 낮은 분들은 당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경청을 하고 무슨 얘기 하나 정보 보고도 쓰거나 기사 써야 되니까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수랑 주로 밥 김민수 먹고,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 아니면 박준태 저기 비서실장이랑 먹고 한 인력풀이 한정되는데 거의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술을. 윤석열이 매일 술 먹었잖아요. 지한테 아부하는 사람들하고만. 네. 지금 리틀 윤석열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중동에 대해서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도 똑같았어요. 조중동 왜 얘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유튜브 봐라. 유튜브에 답이 있다. 그것도 닮았어요? 아니 맨날 무슨 난 처음 제가 그 우파 생태계를 잘 모르는데 뭐 이영풍 TV 저 처음 들어봤어요. 뭐 맨날 유튜브 나가요 지금 장동혁. 그러니까 걔 감동란 TV 같은데 나가가지고 걔가 박민영이가 사고 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하는 짓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그러니까 야당이 좀 정상적인 야당이 돼야지 견제도 되고 민주당 정부도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장동혁 같이 하면은 누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진짜. 김준일 평론가가 그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나름의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나 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하는 얘기예요. 뭘 이건 무슨 비밀도 아니고.